사기꾼 가족을 몰락시킨 사인의 여자들, 카사노바의 결말. 달콤한 거짓말 지금 시작합니다. 민준의 손목에 감긴 롤렉스가 은은하게 빛났다. 강남역 카페에서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눈을 바라봤다. 아버지께서 호텔 체인을 운영하시는데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브랜드 디렉터를 맡아주시면.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평범한 회사원인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민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KC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박민준. 그 순간 지수는 운명을 믿게 됐다. 같은 시각 홍대 갤러리에서 예술가 꿈을 키우는 할인이 민준을 만났다. 아트 펀드 운영하는 일이 제 업인데 당신 작품에 투자하고 싶어요. 할인의 그림 앞에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민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할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재능 있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태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의사 유진이 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의료계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요. 병원 인수권을 추진 중인데 경험 많은 전문의와 파트너십을 원해요. 유진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에 설렜다. 민준의 세련된 매너와 깊이 있는 대화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 매력적이었다. 청담동 부티크에서 쇼핑 중이던 재벌가 딸 소영은 민준과 우연히 부딪혔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의 사과는 진심 어린 듯 보였다. 소영이 들고 있던 명품백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좋은 취향이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 브랜드 좋아하세요. 소영은 동급의 배경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내 여자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꿈을 품고 같은 남자에게 빠져들었다. 민준의 완벽한 연기와 철저한 준비는 그들이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다. 스마트폰 속 가짜 사진들, 대여한 고급차, 빌린 명품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세팅이었다. 각 여자에게 맞춤형으로 준비된 거짓말은 마치 운명처럼 달콤했다. 그들은 자신만이 그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민주는 그 믿음을 교묘하게 키워나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사기극에 막이 오른 것이다. 민주는 각 여자에게 서로 다른 미래를 약속했다. 지수에게는 회사 지분을 넘겨받으면 당신을 부사장으로 앉힐 거예요라며 호텔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수는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3억을 마련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가 텅 빌 때마다 민주는 더욱 다정하게 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할인에게는 해외 아트페어 참가비와 작품 제작비 명목으로 접근했다. 뉴욕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당신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네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의 꿈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퇴직금까지 손을 벌려 2억 5천만 원을 모았다. 민주는 할인이 돈을 건넬 때마다 예술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진에게는 메디컬 센터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 VIP들만 상대하는 고급 의료 서비스죠.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민준의 말에 유진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 4억을 마련했다. 그는 유진의 의료진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며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라고 속삭였다. 소영에게는 가장 큰 그림을 그렸다. 아버지 사업과 합병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소영의 가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결혼까지 암시했다. 소영은 자신의 신탁 자금 7억을 기꺼이 내놨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민주는 각자의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더욱 로맨틱한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가 돈을 송금하는 날 할인에게는 꽃다발을 보냈고, 유진이 투자금을 준비하는 동안 소영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네 여자는 각각 자신이 그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으며 기꺼이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 민준의 통장에는 어느새 16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쌓여 있었다. 그의 가짜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새벽 4시, 민주는 마지막 짐을 차에 실었다. 16억 5천만 원이 든 통장과 함께 그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휴대폰 전원을 끄기 전 그는 내 여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겼어요. 며칠 연락 못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심카드를 꺼내 부숴버렸다. 지수는 일주일째 민준의 부재 연락을 기다렸다. 처음엔 정말 급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호텔 인수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K씨그룹에 전화해보니 그런 직책의 박민준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수의 손이 떨렸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3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하리는 뉴욕 갤러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민준이라는 분이 제 작품 전시를 논의했다고 하던데요. 담당자는 당황스러운 듯 답했다. 그런 분은 저희와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할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의 퇴직금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이다. 유진은 메디컬 센터 부지라던 곳을 직접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다른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었고 매매 계획도 전혀 없었다. 그녀가 담보로 잡은 집 대출금 4억 원은 이미 민준의 계좌로 사라진 뒤였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재산을 모두 잃은 유진은 진료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영은 민준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그곳은 한 달 전에 문을 닫은 원룸 오피스텔 뿐이었다. 신탁 자금 7억이 사라진 것을 안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알았다. 재벌가 딸이라는 자존심도 돈도 모든 것을 잃었다. 네 여자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다.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고 내어준 돈이 모두 사라졌으며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 민주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 지수는 은행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대출 연체 통지서를 받고 나온 길이었다. 그때 옆에서 비슷하게 좌절한 표정의 여자가 같은 은행에서 나왔다. 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혹시 박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놀랍게도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들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수는 민준이 자주 들렀던 고급 레스토랑을 기억해냈다. 할인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에게 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자 뜻밖의 정보를 얻었다. 아, 그분이요. 다른 여자분들과도 자주 오셨는데. 웨이터는 유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민준이 언급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정말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였다. 지수와 하리는 유진의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하는 유진을 만난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유진의 지친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우리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할인이 민준의 SNS를 뒤져보니 소영의 존재가 드러났다. 명품으로 도배된 소영의 인스타그램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 사진이었다. 소영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재벌가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지만 지수가 기지를 발휘했다. 소영이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접근한 것이다. 처음엔 경계하던 소영도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여자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각자 다른 배경, 다른 직업, 다른 환경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분노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네 여자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첫 번째 작전 회의를 열었다. 각자의 상황을 정리하니 총 피해액이 1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각기 다른 능력이었다. 지수는 10년간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시장 조사와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웠다.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는 게 제 전문이에요. 그녀는 이미 민준의 가짜 신분증 사진들을 수집해뒀다. 할인은 예술가 특유의 관찰력과 더불어 IT 지식이 뛰어났다. 디지털 아트 작업하면서 해킹 기술도 독학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민준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연했다. SNS 계정 복구,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까지 가능했다. 유진은 의사로서 쌓은 법률 지식이 있었다. 의료사고 대응을 위해 공부한 법률이 사기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증거 수집 방법까지 알고 있어요. 그녀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복수 계획의 뼈대가 됐다. 소영은 재벌가 딸이라는 배경 덕분에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 정치인, 검사, 기자들 다 알아요. 필요하면 언론 플레이도 가능해요. 또한 금융 거래에 대한 감각도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을 봐온 안목이 있었다. 우선 그의 진짜 정체부터 밝혀야 해요. 지수가 말했다. 할인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민준의 가짜 명함에 있던 전화번호를 역추적했다. 놀랍게도 그 번호는 여러 개의 대포폰 중 하나였고 실제 사용자는 이민준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 유진은 법률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기 사건들을 조사했다. 이런 수법의 사기범들은 보통 가족까지 공범인 경우가 많아요. 소영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 기록을 찾아냈다. 제주도에 고급 펜션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제주도. 네 여자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였다. 할인이 항공편 예약 시스템을 해킹해 확인한 결과 이민준 명의로 서울 마이너스 제주 항공편 예약 기록이 있었다. 그들은 드디어 민준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복수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정말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제주도 서귀포의 고급 펜션에서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까지. 수영장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는 그의 모습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아들아, 이번 사업은 정말 대박이었구나.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민준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묻지 않았다. 결과만 있으면 됐다. 한편 내 여자는 제주도에 도착해 민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할인이 숙소 예약 시스템을 해킹해
그의 위치를 특정했고 지수는 관광지와 고급 레스토랑에 민준의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자를 찾았다. 소영은 제주도 부동산 업계 인맥을 통해 민준 가족이 구입한 펜션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 유진은 법률 자료를 검토하며 민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정도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세금 신고 내역과 맞지 않아요. 소영이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민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수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다. 할인의 해킹 실력으로 민준 가족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었다.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민주는 제주도에서도 다른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같은 수법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 자식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유진은 치밀하게 법적 대응책을 준비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자금 세탁까지 엮을 수 있어요. 소영은 신뢰할 만한 기자와 검사 연락처를 정리했다. 할인은 모든 증거를 디지털로 백업하고 유포할 준비를 마쳤다. 지수는 언론에 제보할 스토리를 완성했다. 민준이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그 순간 300m 떨어진 언덕에서 네 여자가 망원경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새벽 5시 할인의 노트북 화면이 파란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밤새 민준 가족의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했다. 가장 큰 발견은 민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이 실제로는 돈 세탁의 거점이라는 것이었다. 현금 매출을 부풀려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지수는 언론사 취재기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보했다. 재벌 행세 사기범과 그 가족의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였다. 피해자들의 증언, 거래 내역, 세금 회피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사라는 신분의 무게가 고발의 신뢰성을 높였다. 동시에 민준 가족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소영은 검찰청 지인을 통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뒷배경을 만들었다. 또한 언론사 사주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조율했다.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어요. 민주는 제주도에서 여전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첫 번째 기사가 나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가짜 재벌 행세로 16억 편취한 20대 사기범 일가의 충격적 실체. 기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수법이 상세히 공개됐다. 댓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주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준아, 큰일 났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여자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민준의 아버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언론사 카메라도 함께였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민준 가족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민준은 제주도에서 급히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아버지의 식당은 국세청 압수수색으로 난장판이 됐고
어머니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동생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퇴를 고려하고 있었다. 형, 이게 다 뭐야? 여동생 민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동안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명품백과 해외여행을 즐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민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가족들조차 그의 진짜 정체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요구였다. 민준이 투자했다던 사업체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주도 펜션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네 여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민준을 압박했다. 지수는 민준의 새로운 피해자가 될 뻔했던 제주도 여성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다. 하리는 민준의 모든 온라인 계정을 해킹해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그의 메신저에는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같은 패턴의 대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진은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민준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전문직 여성들에게 경고했다. 이런 수법의 사기범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영은 상류층 모임에서 민준 가족의 실체를 폭로했다. 한때 그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했다. 민준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새로운 사기를 치려고 해도 이미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등을 돌렸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민준 가족은 이제 동네의 웃음거리가 됐다. 가장 큰 타격은 심리적인 것이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기 수법이 내 여자에 의해 철저히 해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검찰청 앞에 언론사 카메라들이 진을 쳤다. 민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까지 몰려들었다. 사기꾼 잡혔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수갑을 찬 민준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법정에서 네 여자는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지수는 민준의 사기 수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피고는 각 피해자의 직업과 성향을 파악한 후 맞춤형 거짓말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하리는 민준이 사용한 디지털 증거들을 제시했다. 가짜 명함, 조작된 사진, 대포폰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다. 피고는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하린의 기술적 분석에 주목했다. 유진의 증언은 가장 감정적이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소영은 민준 가족의 탈세와 자금 세탁 정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피고 가족은 사기로 얻은 돈을 체계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배경이 증언에 무게를 더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민준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청석에 앉은 네 여자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복수를 위한 노력이 이 순간으로 집약됐다. 판사가 피고인 이민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법정을 떠나면서 네 여자를 바라봤다. 한때 자신이 속였던 그 여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아이러니.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1년 후, 네 여자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의 자리였다. 민준 가족의 모든 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배상됐고 추가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지수는 새로운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하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아트 작품으로 국제 전시회에 입상했다. 배신과 복수라는 주제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진짜 뉴욕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왔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유진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의사이면서 법률 지식까지 갖춘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소영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복지사가 됐다. 상류층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사기를 당하며 느낀 절망을 통해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민주는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여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비열한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감옥 안에서도 통했다. 그의 가족들은 빈곤한 삶을 살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내 여자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됐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함께 고난을 겪으며 진정한 유대감이 생겼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꿈을 응원했다. 우리가 얻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지수가 말했다. 진짜 소중한 건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건배했다. 달콤했던 거짓말은 끝났지만 진실한 우정이 시작됐다. 민준이 남긴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강한 그들이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